오늘 첫 번째 이 보도자 강연 시리즈의 시작 스타트는 강원대의 남우현 교수님께서 읽어주실 겁니다. 남 교수님께서는 동양사 중에서도 명청대의 만주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하셨습니다. 원래 한국사가 아니고 중국사인데 그 연구 과정에서 접하게 된 수많은 사서들을 통해서 정리된 결론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무 선입견 없이 정리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한가는 여러분들의 모이고 또 이 내용은 생생방송에서 방송을 오늘 촬영해서 편집 방송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남우현 교수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제 주제가 고구려 시대의 압록강은 어디냐 이런 주제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방금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그 전공 자체가 이 한국사도 아니고 또 뭐 상고사도 아닙니다. 주로 명청 시대 그 만주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청 시대 만주사를 전공하다 보면 특히 그 제가 만주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만주에 관련된 역사 지리서를 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청시대 역사지리지만 이게 만주에 관련된 사료이기 때문에 그 한국 상고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지명들이 명대까지 살아남아서 기록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압록이라는 지명도 우리가 그 중국 정사 중에 하나인 뭐 수서라든가 또는 구당서, 신당서에도 압록수가 나오고 또 뒤에 있는 요사 금세에도 압록수가 나오고 또 명대, 청대, 지리지에도 압록강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압록수로 나오고 또 어떤 때는 압록강으로 나오고 또 어떤 때는 지명이 틀려요. 그래서 이거를 고대 사료부터 현대 사료까지 일목요연하게 보지 않으면 어느 압록강이 어느 압록수 이게 헷갈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명청대 사료만 보고 압록강을 찾으면 명청대 압록강은 지금의 압록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수서, 당서의 압록수를 찾으면 지금의 압록강하고 지명 위치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수서나 당서를 보고 압록수 위치를 찾는 사람은 갑자기 명청시대의 사료를 본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느 한쪽이 틀렸다. 틀리죠. 왜냐하면 고대 압록수와 현대 압록수는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이전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제 뭐 한국 사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동양 사는 선생님들이나 항상 사료를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특히 문헌을 연구하는 시대로 오면 문헌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 압록만 쫙 검색을 해서 치밀하게 일목요연하게 본 학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논문 검색어에 들어서 논문을 쳐보면 뭐 명청시대 압록강을 연구한 사람이 있지만 고대부터 수서부터 당서, 요사, 금사, 뭐 원사 쭉 해서 명청대 압록강을 하늘에 쫙 꼽아서 이걸 일목요연하게 위치라든가 방향을 연구한 논문이 한 편도 없어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만주를 연구할 때 요하 동쪽과 요하 서쪽 우리가 보통 요서와 요동이라 그러는데 이 요하 유역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논문도 한국에 한 편이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만주의 역사지리를 연구한 학자가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주를 연구할 때 그 요하를 연구 안 하면 요동과 요소가 왜 나눠지는지를 알 수가 없고 이 요하의 강이 얼마나 긴지 얼마나 활용도가 높은지 이 요하 유역에 어떤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또 지금의 그 한중 간의 국경이 강이 되고 있는 압록강도 우리 연구를 해보지 않으면 이게 요하와 비교해서 강 길이가 얼마인지 과연 이 압록강 유역에 도시가 몇 개인지 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지 또는 압록강 하류에서 상류로 배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 이거는 시대가 지났지만 요한 압록강을 답사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지금 요하를 가보면 지금은 강물이 되게 작잖아요. 그렇죠. 요하의 물줄기도 바뀌어 있고 또 수량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지금 가보면 이게 뭐 요하가 뭐 이래 라고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이제 그 자연과학하는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서 놀래요. 강폭이 이렇게 넓어? 지금 물이 없지만 다리 길이가 막 2km. 왜냐하면 파였으니까. 근데 물은 쫄쫄쫄 흘러요. 그러니까 요하 별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이제 자연과학하는 사람들은 그 강바닥에 흐르는 토질이라든가 강폭을 보고 이게 뭐 7, 800년 전에 강폭이 어마어마했어. 이제 이런 정보를 듣고 우리가 사료를 찾아보면 갑자기 이제 뭐 요하가 요해였다. 해자가 이제 바다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요해야? 사료 찾아보면 청나라 후기에 청나라 아니죠. 현대니까 1930년대 쓰여진 봉천 통지. 그게 이제 봉천이니까 지금 심양을 중심으로 한 그쪽인 역사지리인데 찾아보면 비가 오면 요하는 강폭이 심리가 되었다. 그래서 요해라고 부른다. 이런 기록과 이제 현재 답사를 보면 그게 딱 맞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런 발표하는 시도는 그 이전에 평양성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강 연구가 한 번도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평양성이라든가 이 강 중에 이 압록수는 항상 이렇게 물려 있어 사료를 보면. 그래서 뭐 평양성 서북쪽 400리 지점에 압록수가 있다라든가 압록수 동남쪽 몇 리에 평양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압록과 평양은 불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평양성을 연구하려면 압록수를 연구해야 되고 또 압록수를 연구하려면 평양성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발표하는 거는 단순하게 압록강 위치 문제가 아니라 평양성을 찾는 문제와 관련이 돼 있고 또 압록수와 평양성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 상고사에서 쟁점이 되는 게 있죠. 뭐 살수 또는 폐수 이런 문제도 명대 지리지에 보면 명쾌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압록수라든가 평양 살수 폐수 이런 문제를 밝혀야 되는 거는 이제 중국이 이제 2003년도에 동북공주 터뜨렸지만 그 중국 역사 왜곡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고구려성 상고사를 중국사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한반도에서 벌어질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포석도 역사 왜곡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알겠지만 한국 상고사가 지금 중국 지방사로도 편입됐잖아요. 그렇죠? 발해사, 중국의 지방사고 다 지금 지방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현재 역사 지도에 중국이 고구려 영토를 표시하지만 중국이 생각하는 그 상고사의 역사는 그거는 고구려의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뜻이지 한국에서 말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작게는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야 되지만 좀 더 크게 보면 이게 지금 진행되는 역사전쟁 중에 미래전쟁이다. 역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남북 통일 문제 또 북한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북한에 대한 선점을 역사 이론적으로 누가 가지느냐 이런 미래의 문제까지 포석되어 있는 게 이런 압록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걸 들으면 조금 더 그렇죠? 좀 이렇게 좀 의미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누르시죠. 예. 이제 제가 역사 지도를 하나 그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압록수죠, 압록수. 여기 살수, 평양성. 아마 이걸 처음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죠. 예. 근데 저는 제사학자가 아닙니다. 제사학자 아니고 이제 2008년에 박사학위를 받고요. 이제 이렇게 중국 대명일통지 지도를 보다 보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쪽이 집안이고 여기가 이제 실주잖아요. 이게 만주인데 보시면 만주의 강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다 이게 파랗게 강이에요. 이게 엄청난 강이죠. 강이 많다는 거는 인구가 밀집할 수 있는 거죠. 강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살잖아요. 몽고, 초원이잖아요. 유목민족이 인구가 느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도시가 생기는 한계가 있잖아요. 물이 부족하면 도시가 생길 수 없어요. 이쪽 한반도도 어때? 산이 많은 지역, 산간 지역에 사람은 살지만 국가의 센터가 되는 행정 도시가 생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게 옛날에는 육로보다 수로가 중요하잖아요. 바다 무역이라든가 강을 통해서 세금을 걷고, 제가 지금 춘천인데 춘천에서 서울로 세금을 보낼 때는 육로로 안 오잖아요. 그쵸? 북한강을 따라서 춘천서 서울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런 큰 물줄기가 있는 곳에 중요한 센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이 요하고 압록강과 비교해 보면 압록강 유역은 다 이 주변이 다 산이죠, 산. 산이라서 여기에는 큰 도시가 없어요. 제일 큰 도시가 여기 신의죠. 여기는 이제 압록강 하류니까, 그렇죠? 이쪽이 이제 바다가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강폭이 넓은데 위로 갈수록 점점 좁아져. 여기 지금 물이 제법 큰 거는 이거는 댐이에요, 댐. 댐 때문에 물이 차서 이렇게 지금 물이 크게 보이는 거고, 실제로 가보면 상류로 가면 갈수록 배가 물 수량이 작고 배가 못 다니죠. 그런데 여기 요한을 보시면 좀 길을 설명드리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죠. 여기 이제 서쪽에서 오기 때문에 서요와, 이쪽이 동요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물이 만나는 지점이죠. 그쵸? 그래서 지금도 여기 가면 이제 큰 비가 서 있습니다. 중국 애들이 동요하고 서요하고 만나는 요 지점에 비를 세워 있어요. 그래서 요 비에 보면 이 요하는 일명 고려화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고려가 최소한 705년을 지배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 가면 고구 산상이 많잖아요. 그렇죠? 돌로대 축점으로 이제 안 무너지기 때문에 여기 가면 고구 산상도 많고 이 강도 사서에 고려화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고려화라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고려화가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압록수가 되었다가 압록강이 되었다가 그러면 이제 뒤에 지금의 요하라는 이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강이 쭉 흐르다가 요렇게 해서 이제 강이 이렇게 지금의 영구항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1959년 이전까지는 이렇게 영구항으로, 그죠? 이렇게 이제 물이 쭉 빠지다가, 이거, 여기 그림에 빠졌네. 네. 빠지다가, 이제 요게, 지금은 요하가 어디로 빠지냐면, 요게 지금 방금 있어요, 방금. 요렇게 가지고 방금인데, 지금은 강물이 요렇게 가다가 여기로 빠져요. 왜냐하면, 이게 물이 함유가 되게 많이, 물이 지금 이게 동에서 서로 다 가잖아요. 그쵸? 지금 이것도 이리로 가고, 이것도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가고. 이렇게 지류가 많다 보니까 이게 수량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게 홍수가 와서 물이 영구 쪽으로 한꺼번에 다 가니까 이게 항구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959년 이후에, 여기 외환, 여기를 딱 막고, 이렇게 방금적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하의 큰 줄기는 방금으로 빠지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여기 요양을 흐르는 태자하는 여기로 빠지고, 또 심양에 흐르는 요 살수라고 하는 거, 호나는 여기로 빠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 요하의 큰 물줄기는 방금으로 빠지고, 요양 쪽으로 흐르는 요 태자하고 요 호나는 여기로 영구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요하의 물줄기가 두 개로 쪼개졌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 요하의 물줄기를 연구하려면 지금 방금 쪽이 아니라 영구 쪽에서 이렇게 가야지 이게 옛날에 물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하여간 이게 어마어마한 물줄기가 다 요하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지금 평양으로 알고 있는 여기 요양, 여기부터 심양, 요 지역은 완전히 평야지대예요. 그래서 이쪽에 수나라, 당나라가 요소를 지나서 여기를 선점하려고 했던, 그래서 여기 요양이나 심양을 선점하려면 반드시 이 요하를 건너야 됩니다. 근데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요양이 평양성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중국 사료에 요양이 평양성이 돼야 된 이유는 여기가 천혜의 요새. 이렇게 보면 야, 이거 천혜 요새냐? 이렇게 강 건너오면 되지. 근데 우리가 수당 전쟁 보면 이 요하를 건너오기 전에는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죠. 뭘 하나 더 건너야 돼요. 그게 요택이에요. 그런데 요택의 크기는 수소나 당소나 요사의 금속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수소나 당소에 보면 요택을 정밀 조사한 적이 없어. 근데 오히려 이제 1930년대 청나라 애들이 이제 봉전 통지를 씁니다. 봉전 통지가 약 6,000페이지예요. 5,800페이지입니다. 어마어마해요. 봉천 지역, 요 지역만 쓴 게 6,000페이지라니까요. 1930년대. 근데 거기 보면 요택의 크기를 명쾌하게 쓰고 있어요. 요택의 크기는 이 요하 서쪽에 여기 끝에서 압록수 입구에서 북쪽으로
천리의 길이가. 그 다음에 폭. 이쪽 요소에서 이쪽 건너와서 요하까지 오려면 폭이 200리. 그러니까 이 요양을 점거하려면 수나라 당나라 군대가 이 요택을 피해서 삥 돌아오던가 아니면 이거를 돌파하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늪지 200리를 돌파하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10리를 4km를 잡으면 100리가 40km잖아요. 그렇죠? 280km. 80km 늪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기병들이. 근데 기병이 말이 늪지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서기를 보면 당태종이 인구 1만 명을 파견해서 산에 가서 풀을 베어다가 풀을 놓고 흙을 퍼다가 메꿨다. 당태종도 말에다가 풀을 묶어서 같이 일을 했다.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양을 점거하려면 밑에서 그죠? 이쪽 산동에서 배를 타고 이 아래쪽으로 와서 이렇게 치던가 아니면 삥 들어오던가 아니면 특수부대는 정면으로 치던가. 그러니까 여긴 항상 사료에 보면 천의 참이다. 천의 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비가 오면 강폭이 심리잖아요. 이게 늪지잖아.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보다 그 옛날에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않고 비행기가 없고 이럴 땐 여기가 천의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국 사료에는 여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거기 원나라, 명나라 역사 얘기를 해보면 명나라 때는 이 지역을 자기네가 군사적으로 하지 않았겠죠. 점령이 명나라 때는. 근데 명나라가 점령하면서 요 지역을 중심으로 삼잖아요. 요양의 중심이에요. 또 원나라도 이제 몽고 통해서 이걸 차지한 다음에 요양을 중심으로 해서 요양 행성을 세우잖아요. 여기가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요나라, 금나라 때도 자기는 수도가 한 게 아니잖아요. 뭐 동경, 서경 나오는데 여기가 역시 요양이 요나라 5경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중국 사료에 보면 장수왕의 천도한 평양성도 여기로 나오잖아요. 중국 기록에. 제가 한 말 아니라 중국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기록에. 그래서 항상 이 지역은 이 요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역사의 중심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와 비교해서 이 북한 평양성을 보면 문제가 있죠. 첫 번째, 북한 평양이 언제부터 평양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수서 당서에 보면 평양이라는 지명은 나오지만 그 평양이 이쪽 북한 평양이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평양성이니까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가 들어오면 갑자기 평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양이네. 당연히 여기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유물이 막 나오잖아요. 뭐 낙랑 유물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중국 애들도 여기 엿다가 찍어놓고 또 일제강점기 때 일본 학자들도 이 평 해놓으니까 우리가 친일 청산이 안 된 상태에서 중국이나 일본 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 당연히 이쪽으로 찍어놨죠. 근데 중국의 모든 기록들은 다 여길 찍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제가 고고하게 아니라서 북한에서 나온 유물은 제가 설명할 수 없지만 하여간 중국 고대부터 현대까지 어떠한 기록도 특히 명대 이전 어떠한 기록도 평양성 위치를 고대 수서나 당서에 나오는 평양성 기록을 북한 평에 기록한 책은 단 한 권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유명한 대명일통지거든요. 이게 이제 명나라 때 지리지인데 이게 1460년대에 쓰여져요. 이제 1460년이면 명나라 전기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한창 이제 명나라가 이제 안정기에 들어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책이 아주 엉망으로 쓰여졌거나 그럴 리는 죽어도 없어요. 네. 요거 이제 표지. 명나라 이현, 그쵸? 그게 이제 이렇게 명나라 때 쓰여진 책입니다. 이게. 청나라가 쓴 게 아니라 명나라 애들이 요동을 지배하면서 자기네가 쓴 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대명일통지 만주의 역사기로 여기 보시면, 강 다 있죠. 여기 이제 발해도 있고, 태자하. 이제 태자하는 아까 그죠? 어디냐면, 평양성이라고 하는 요양을 휘감아두는 강이 태자합니다. 여기 태자하. 태자. 여기 보이는 일명 동양하다. 또는 대양수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심양을 휘감아두는 호나. 그렇죠? 호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요하.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게 만주를 얘기할 때는 심양을 흐르는 태자하고
심양을 흐르는 호나하고 요양을 흐르는 태자하고 그다음에 그 아까 큰 물줄 요한은 항상 이 기본 이 세 강이 빠진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도시가 가장 중요한 거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오시면 을지문덕의 살수 여기 있죠. 살수. 요 번역해 보면 제압록강 동, 압록강 동쪽.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평양성 서쪽. 근데 이게 지금 평양성이라 그러면 평양성 서쪽에는 바다잖아. 그럼 이 길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나라가 요동을 지배하고 있는데 자기네 그 안에 있는 살수 이런 거를 역사 고적을 북한 평양에 있는 걸 갖다가 자기네 지리지에 쓰겠어요?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지를 쓰는데 중국에 있는 지명이라든가 역사 유적을 자기네 지리에 씁니까? 옛날에 그 지리지는요, 조선은 맨 뒤편에다가 여진, 조그맣게 두잖아요. 그쵸? 뭐 동이, 웨이, 이렇게 해서 뒤편에 쌓아두지 남의 나라 역사 지명을 자기네랑 섞어가지고 혼자 하진 않잖아요. 그거는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여간 이런 거 살수도 보면, 압록강, 동쪽. 근데 지금 이 압록강을, 지금의 압록강을 보면, 지금의 평이 압록강 동쪽이에요? 안 맞잖아. 동쪽이면 저쪽으로, 그렇죠? 동해안쪽으로 가 있어야 동쪽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록강도 뭔가, 이 사료가 틀렸거나, 이 사료가 맞다면 이 압록강도 지금의 압록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맞다라고 해보면 이 압록강은 지금의 요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양성도 요양이 되게 되면 뒤에 이제 소개하겠지만 평양성을 기준으로 압록수는 평양성 서북 480리 있다고 돼 있거든. 그러면 평양성 지금의 요양에서 서북으로 가면 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남북으로 흐르는 요하밖에 없잖아. 이 기록이 맞다면. 그러면 당연히 압록수지. 그래서 아까 이게 동요하가 소요하가 있죠. 합류하는 그 지점부터 밑으로 쭉 흐르는 그 요하가 압록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강이 없습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기록이 맞다면.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유명한 성이 하나 있죠. 여기 평양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북한의 평양성이라면 조선시대 평양은 명나라 관할이 아니잖아요. 명나라 때 한중, 명과 조선의 국경 라인은 지금 중국 지도를 보시면 압록강으로 건넜지만 왕조실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압록강 건너 180리 지점에 명나라의 책문이 있다. 명나라로 들어 책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의 압록강하고 요양 중간점이거든요. 180리면. 거기가 실질적으로 국경이고, 그러니까 압록강부터 180리 그 지역은 국경선이 아니라 국경지대이지, 지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을 선처럼 그을 리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철조망으로 선을 긋지만 옛날에는 국경지대를 정할 때 광활하거나 산맥이 있거나 그럼 이 지대가 자체가 국경선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이 아니라 면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압록강부터 180리까지는 그게 산이에요, 산.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압록강부터 그 요양까지 가려면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산을. 근데 산은 기병들이 못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이 수랑시대에 지금 압록강으로 와가지고 그 산을 넘어가지고 지금 요양을 칠 일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 산이 산맥인가요? 크고 작은 산이 많고 산맥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평양선 기록도 이게 지금 얼핏 보면 북한 평양성을 얘기하지 보겠습니다. 제 압록강 동쪽, 평양성이 압록강 동쪽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명 왕엄성, 그렇죠? 왕엄성 또 왕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왕검성. 그 다음에 즉 기자의 고국, 기자의 옛나라다. 있죠? 그 다음에 또 성 바깥에는 유기자 묘, 기자의 묘가 있다. 이 묘가 있다는 거는 명나라 때까지 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냐하면 옛날 기록은 없으면 없다. 뭐, 폐허면 폐허다. 현이 없으면 폐허다. 이렇게 명확하게 쓰잖아요. 또는 뭐 흔적은 없다. 이렇게 쓰는데 여기 보면 그냥 기자의 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명나라 때까지 뭔가, 그쵸? 이런 왕릉 같은 묘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 기자지묘, 그 다음에 한위 낙랑군 치. 한나라 때 낙랑군이 취소가 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낙랑이 있었던 얘기잖아요. 명나라 애들이. 그 다음에 진나라 의후의 그 왕 고령은 장수왕이잖아요. 장수왕이 여기 이제 처음으로 차성, 이 성에 거했다. 그 후에 호서경, 서경이 서경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요양이 서경이고 석양이 평양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오늘 발표 주제 아니지만 그 중국 기록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국 기록에 우리나라 고려사 기록이 아니라 중국 기록에 보면 태조 왕건이 국가를 세우고 제1수도를 송악, 제2수도를 서경으로 삼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서경이 평양이기 때문에 제2수도를 북한에 찍어놨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설을 보면 그 서경 평양이 북한 평양이 아니라 지금 이평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고려사 기록을 보면 최탄 등이 서경 등 60여성을 들어서 몽고에 투항을 하자. 그렇죠? 1269년, 1270년에 서경의 동령부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과서 보면 이 동령부가 북한 평양에 찍어놨잖아. 그게 평양이 서경이니까. 그런데 중국 기록을 보면 그 서경이 북한이 아니라 지금 이게 요양에 찍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다음 또 기획하시겠지만 고려 시대 강역의 문제가 여기서 이제 커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서경이 요양으로 가게 되면 고려 서경이 지금의 그 이 지역이 평양성이 요나라 금나라에게 병탄되기 전까지는 고려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쪽에 있는 선춘령하고 이 서경이 맞물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역이 맞는 거지. 근데 이걸 평양에 두면 한쪽은 평양이고 한쪽은 선춘령. 선춘령은 두만강 북쪽 700, 500리잖아. 뭔가 안 맞아, 이 밸런스가. 그렇죠? 찌그러지잖아요, 강도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서경, 평양, 원나라 설치했던 동령부 문제까지 가게 되면 이게 모든 게 지금의 평양성이 있는 요양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설명했던 거, 여기도 보시면 이제 대미일통지 아까 거기 고족주 평양성 말고 맨 뒤에 가면 이제 한반도에 있는 이제 여기 조선을 쓰고 있는 똑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뭐 진본 인근 낙랑현토 4군을 두고 그쵸 소재 때 병합해서 낙랑현토 2군만 두고 한나라 말 공손타기에 점거되어 손자 공소년으로 이어지다가 위에게 멸망했다. 또 진나라 영가장간은 고구려의 땅에 되었는데 고구려는 부의 결정이었다. 고구려와 고려원이 평양성에 거했다. 이게 똑같은 대명일동지인데 그쵸? 평양성에 거했다는 게 아까 거기 여기 똑같잖아. 그러면 이 장수왕 평양성하고 아까 대명일동지 평양성 이게 틀릴 수가 없지. 그러니까 옛날에 초기에 우리나라 단군 위만 기자조선 그 위치하고 고구려 장수왕이 설치한 그 지역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명나라 때에도 고대 우리 상구사 조선의 위치의 중심지가 요양 여러 가지 위치가 변화하겠지만 하여간 북한 평양이 아니라 평양성 얘기만 나오면 당연히 만주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만주가 아니면 대미일통지 쓰면 안 되잖아. 왜 남의 평양 얘기를 왜 자기네 중심지에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똑같이 장수왕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침내 그 당나라가 고구려 평양성을 함락하고 안동도를 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평양성을 북한에 두니까 북한의 안동도 도부가 있다가 이제 다시 만주로 이렇게 가는 건데 원래부터 안동도부는 만주에 있는 거예요. 원래 옮겨간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 사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건이 고구려를 대신해서 땅을 더욱 넓히고 신라 백제 땅을 통합해 하나로 되었다. 그러니까 태조 왕건이 국가 이름을 신라로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신라, 그러면 당연히 신라가 가장 강성했으면 신라로 이름을 따야 되는데 신라로 하지 않았잖아. 그 이유는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는 뭔가 강력한 욕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건 이제 아까 그 대명 일동지 중에 평양성 기사입니다. 그래서 압록강 동쪽에 있고 광검성이고 기자의 옛날하고 성북에 기자의 묘가 있고 한나라 때는 낙랑군 취소였고
진나라 의영간 후에 그 왕이 처음으로 이성에 거주했으며 후에 이것을 서경으로 했다. 원나라 때는 동령로가 되었다. 중국의 그 담기장의 역사 지도집 보면 이 동령로에는 한반도가 안 들어가요. 압록강 건너가 동령로인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려 후기가 되면 이제 원나라가 이제 막 흔들릴 때 그 고려의 뭐 최영 또는 이런 장군들이겠죠. 동령부 정벌 하자는 이성계가 동령부 정벌 할 때 평양을 칩니까? 압록강 건너서 환인 요양적을 치잖아요. 그게 동령로의 중심지가 한반도 평양이 아니라 만주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 사설을 보면 고려사에 보면 1290년에 동령부가 폐지되었다고 나오는데 중국 사료는 동령부를 없애고 동령로로 승격됐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려사에 나오는 것만 보면 당연히 이게 동령부 사라졌나라고 보지만 또 중국 기록을 보면 없어진 게 아니라 이거 없애면서 더 확대시켜서 동령로가 된 거예요. 그 원나라 행정구역은 행성, 로, 부, 주, 현이잖아요. 로가 더 큰 거거든. 그러니까 워낙 이게 이 지역에 요양시명 쪽에 고려인들이 많이 사니까 동령보다 더 큰 동령로로 이렇게 확대한 거지,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로가 동령부보다 더 큰 이러한 바운더리를 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것도 이제 원사인데, 이 원사는 원나라가 망한 다음에 명나라가 쓴 거지, 그쵸? 이것도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명나라 사람들 기록이에요. 명나라는 한족이잖아요. 그렇죠? 한족입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동령로는 원래 고구려 평양성이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령로는 한반도가 안 들어간다니까. 안 들어가요. 장안성이라고도 한다. 한나라가 조선을 멸망시키고 낙랑에 선봉을 설치했는데 여기가 낙랑 땅이다. 진나라 의영간주의 고구려왕 고령이 처음으로 평양성에 운거했는데 당나라가 고구려를 원정하여 평양을 빼앗자. 그 평양성을 빼앗자. 그렇죠? 동쪽으로 옮겨가 압록수 동남 철여리로 위치하였기에 그것을 예평양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나라 애들이 예평양이 있고 조선시대 평양을 머리에 인지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당나라 얘기를 하면서 당나라가 고구려 수도를 빼앗자 그 유민들이 압록수 동남 천여리로 갔는데 이 평양은 지금의 평양은 예평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록이 거짓말일까요? 다 맞잖아. 그러니까 예평양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게 평양이란 말을 풀으면 평평한 땅이잖아요. 만주 지역에 평평한 땅이 있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까? 평야지 되잖아. 요양이 가보면 사방 뭐 8, 90km 안에 산이 없잖아, 거의. 그렇죠? 평야지 되잖아. 비행기로 가보면. 오히려 만주에 평양이란 지명이 없는 게 이상하지. 그 광활한 평양이란 지명이 하나 나오면 큰일 납니까? 뭐가 이상해요? 아까 요와 설명드리면서 천혜의 참이잖아. 요양을 차지하면 북쪽으로, 서북쪽으로 몽고, 산해간 쪽, 발해 한반도 다 올 수 있잖아. 여기가 지금 완전히 중심지잖아요. 그쵸? 중심지, 가장 살기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광개토 장군이 팽창할 때 산이 많은 한반도 오겠어요? 아니면 평야가 많은 만주 평원으로 가겠어요? 저 같으면 요화가 천혜의 참이고 그 지역에 식량 생산이 많고 물길이 편하기 때문에 당연히 서쪽으로 가서 요동을 차지하고 기회가 되면 요서를 차지할 것 같아요. 저것도 한반도는 백제하고 신라하고 전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압록강 중위에 있던 집안에 있다가 집안은 산이잖아요. 팽창할 수가 없습니다. 가보시면 강은 앞에 있는 압록강인데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압록강은 이 요하에 비하면 강의 활용도가 뚝 떨어져요. 배가 상류에서 하류에서 상류로 못 간다고 돼 있어요. 압록강은 물살이 빠르고 섬이 많고 밑에 뭐 톱이 많고 또 비가 오면 홍수가 나고 그래서 배가 다닐 수 있는 건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상류에서 하류로. 1930년대 봉전 통지를 보면 그때는 이제 그 증기선이 막 나왔잖아. 그래서 이 증기선도 구간으로 배가 갈 뿐이지 한 번에 뭐 200개, 300개 배가 못 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압록강 입구부, 다음에 뭐 상류부, 중류부, 다음에 뭐 수원부 이렇게 해서 구간 배가 가지만 배가 막 400, 500개 쫙 못 간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증기선인데도. 그러니까 그 옛날에 범선은 갈 수가 없죠. 사람의 노를 줍거나 바람의 힘으로 그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예? 근데
이제 뒤에 하겠지만 이 아까 설명드린 요와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 길이가 3,800m. 그런데 배가 1,428리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상항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강을 한번 가서 보면 딱 들어오죠. 평평한 평야죠. 강폭이 막 지금은 수량에 줄여 물은 별로 없지만 그 강폭이 지금도 거기 요하 대교 이런 거 보면 뭐 길이가 뭐 2km 되잖아요. 그렇죠? 엄청 길어요, 다리가. 그 옛날에 비가 오거나 홍수가 나면 강물이 불어서 그 정도의 강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또 한번 다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지금도 그 요양박물관 가면은 한판에 써 있어요. 옛날 평양이고 서경이고 동년로라고. 그죠? 예, 지금 써 있습니다. 요건 이제 그 당나라 때 이제 그 역사를 현대 학자들이 새롭게 복원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서요화, 그쵸? 요게 이렇게 서요화가 되고, 이렇게 동요화. 여긴 동요 함유되는 거, 요게 지금 요화 줄기입니다. 줄기는 여기가 요양, 그렇죠? 이제 요쪽이 심양.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 있어요. 여기 요택. 보이시죠? 요택, 요택, 요택.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수나 당나라에서 여기 건너려면 이 요택을 건너야 되는데 또 요택 중간에 이런 또 강이 몇 개가 또 있어요. 심각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요택이 이게 지금 여기부터 이 길이가 1,000리, 이 폭이 200리라는 거예요. 그 안시성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안시성은 당나라. 모릅니다. 네. 저는 동작이 안 설이 많아서 모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당나라가 그린 지도인데 이제 요렇게 요걸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요택을 이제 이렇게 그죠? 보여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요택이라는 게 이게 그냥 뭐 쓱 건너가는 게 아니라 죽어도 못 건너는 거예요. 특수부대는 건너오지만 막 수만 명이 쫙 건너온다는 거는 상상을, 그래서 당나라 애들이 이 곡을 칠 때는 대부분 다 이렇게 삥, 요택을 피해서 이렇게 삥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바다로 이렇게 오던가.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오늘 하는 거 압록의 위치를 설명하는 게 뭐냐면 수나라 당나라 군대가 지금 제가 말하는 그 수도 당서에 나오는 압록수가 이쪽이 압록강이라면 얘네는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배를 타고 압록강으로. 압록강으로 올 이유도 없지만 평양성이 여기라면 얘네가 이렇게 압록강으로 올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압록강에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려면 그게 산이에요, 산. 그 조선 초기 기록에 이 압록강에서 요양 사이의 기록이 어떻게 나오냐면 사신이 제일 가기 힘든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겨울에는 이제 황제 생일이니까 축하하러 가야 되는데 이 지역을 가야 돼. 근데 뭐 동상 걸리고 여름에는 비가 오면 물이 안 빠져. 산이 많으니까. 물살이 빨라가지고 뭐 4월 동안 쉬고. 이게 사신이 사흘을 쉬게 되면 생일을 못 가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뭐 여기 뭐 호랑이도 많고 살이 많으니까 산적도 많고. 그래서 이제 사신들이, 조선 사신들이 이제 이쪽으로 사신이 갈 때 주로 여기서 천막 치고 자고 밤에 이제 호랑이 막으려고 이렇게 뭐 보초를 세우기도 하고 그런 지역이 압록강에서 이게 요양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수당 전쟁 때 얘네가 삥 돌아가지고 지금 압록강에서 이 평양을 친다는 거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하겠지만 수나라 당나라 군대가 압록수에 왔다 그러는데 배를 타고 온 기록이 한 개도 없어. 이게 지금 그죠? 고구려 천리장성에다가 다 막혀 있잖아. 그러면 수당 애들이 이쪽 압록수로 오려면 육로를 못 오잖아. 근데 수당 애들이 압록수에 왔던 기록은 많은데 배를 타고 온 기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사신이 배를 타고 가면 반드시 쓰는 두 가지 용어가 있잖아. 도해, 바다를 건넜다. 월해, 바다를 넘었다. 그런데 수단시대 압록수 치면 많이 나와. 뭐, 수나라 장군, 우문술이 압록수에 왔다. 온단 말이야. 근데 수식강을 쳐봐도 압록수는 육로로 온 거야. 그러면 압록수는 육로에 어디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요건 이제 명나라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제 요 지역을 이제 직접 차지하잖아요? 요게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요게 이제 지금의 요하입니다, 요하. 요하가 이제 요게 이제 3차라는 게 여기 세 강이 만나는 거잖아요. 아까 심양에서 만났던 태자하. 다음에 심양 쪽에 호나. 그렇죠? 심양 쪽에 호나. 다음에 여기 요양 쪽에 태자하. 다음에 요하의 줄기. 요 세 강이 만나는 데가 3차입니다. 3차. 네,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때요? 항상 이 큰 강을 중심으로 해서
큰 중요한 진이 있죠? 여기 있잖아요. 그쵸? 여기. 강. 그래서 이게 고대 어떤 지역을 방어하는 데는 항상 성을 쌓거나 도시를 정할 때는 이런 큰 강 쪽이 가장 중요했다. 이런 강.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는 요양, 여기는 심양, 여기는 천령, 여기는 개원. 항상 이런 큰 강이 도시를 지키는 방어 거점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연구할 때는 강을 연구하지 않으면 도시 성격을 알 수가 없어요. 강을 알면 도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2014년도에 중국 사람들이 동북공정이 끝난 한참 뒤에 역사 지도집을 냈어요. 이게 뭐냐면, 중국 강역 변천과 지도 발전. 근데 이 지도책을 낸 의미는 모르겠지만, 아주 중국의 영토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도예요.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린 이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압록 평양의 문제가 고구려 역사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남북 간의 긴장 상태가 어떻게 되거나 전쟁이 나거나, 전쟁은 안 되겠죠, 그죠? 나거나 뭔가가 위기가 왔을 때 중국은 반드시 역사 연구권을 이론적으로 정리해서 자기네 땅이라 그럴 거예요. 100%입니다. 100%예요. 그러려면 이런 압록이라든가, 그쵸? 이런 평양, 살수, 이런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만 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논리가 희박해지죠. 왜냐하면 영토의 싸움은 이론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파워 싸움이잖아요. 그쵸? 현재 진영형이기 때문에 파워가 없으면 외교에서 밀리면, 하물며 이론적으로까지 밀리면 더 곤란한 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대 중국이 이 한중간의 국경을 어떻게 그리고 있나 하는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그린 겁니다. 보겠습니다. 요건 지금 진시황제 진나라 때입니다. 그쵸? 여기 북한 평양이 진나라 땅으로 들어가 있어요. 처음 보세요? 지금 이 그림 생소한 게 아니라 북경이라든가 어떤 중국의 도시에 있는 박물관에 가보면 한반도 지도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심히 안 봐서 그렇지. 네. 이게 지금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와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이 지도가 우리나라 옛날에 교과서 보면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서안 때죠. 이제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한사군이 평양에 있기 때문에 평양에 있던 한사군의 파워가 특히 한사군 중에 평양에 설치되어 있던 낙랑의 취소가 힘이 있어서 400년 동안 유지했기 때문에 서울까지 지금 한나라 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동안, 이것도 후한 때도 보면 여기 있죠. 평양하고 서울이 있죠. 여기. 동안식으로 역시 이게 서쪽이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 중국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삼국시대 때도 그렇죠. 여기 북방민족 위나라가 이렇게 먹었잖아요. 그렇죠. 한반도 그렇죠. 왜 이런 논리가 나왔는지를 분석을 해봐야 돼요. 물론 이제 중국이 1980년대 중조 병개사를 해서 이미 80년대 국경사 끝났어요. 근데 이거는 자기네가 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보면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역사를 정치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 역사가 정치의 신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토를 계속해서 팽창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명백한 역사 왜곡인데 우리가 아직 분석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 지금 서점에 가보면 학술적인 역사 지도가 있어요? 없죠? 없어요. 국경사를 연구 안 하고 역사지를 연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개인 교수들이 몇 명 모아서 현장 교사가 모아서 학습 용어를 해놨지만 그 내용을 보면 틀린 게 많다는 얘기지. 다 새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동북아 역사전에서 48억짜리 지도 만들었다가 국경선 문제 한개 정리가 안 되니까 출판이 안 됐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이 변경 문제, 국경선 문제, 역사 지명의 문제, 결국은 이런 압록강 평양 문제도 우리가 연구를 해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한글 통보 없이 이렇게 자기네 마음대로 설 긋는 거야. 어느 누구도 항의하지 않아.
그 다음에 서진 때도, 그쵸. 서진 때도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동진 때도 이렇게, 그쵸.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수나라는 게 또 수행자가 여기 그죠? 요하를 건너다 망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나라 때는 이제 이 요하를 못 건넜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때는 이제 당나라 고조가 고구려를 치고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안동도읍을 평양에 두기 때문에 이렇게 평양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지금 당나라 땅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거 이제 5대 19씩이잖아요. 요것도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태조 왕건이 제2수로 삼았던 서경이, 그쵸? 여기가 돼야 되는데 그 서경이고 평양이다 보니까 평양에 여기다 찍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은 다 요나라 땅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북송시대 때도 요것도 이제 이렇게, 그죠? 요건 이제 천리장성,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고구려 천리장성은 고려의 천리장성은 고구려의 천리장성을 이어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천리장성을 쭉 거버리니까 이 북쪽 땅이 다 고려 땅에서 밖으로 빠진 거예요. 이것도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고려사라든가 사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금나라 때도 이렇게 천리장성 자체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 이제 원나라 때인데 요것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아까 그렇죠? 아까 이제 원나라를 할 때 동령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뭐 아까 최탄 등이 서경도 60여성을 들어서 투항하자 몽고가 그 60여성을 묶어서 동령부로 삼았다. 근데 그 동령이고 서경이 평양인데 그걸 그저 평양에다가 찍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조선 영토가 이렇게 못 가잖아. 못 가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그 원대사를 연구해 보지만 원나라 때 원나라와 고려의 국경을 연구한 사람이 거의 없죠. 없어요. 근데 중국 사례에 보면 원나라의 국경은 압록강 건너 요 중간쯤이죠. 근데 지금 한국사에 보면 평양에 동전부를 찍거나 평양 남쪽 황해도 쪽에 찍어놨단 말이야.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기가 정동행성 다리인데 정동행성에 국경선이 그어질 리가 없지. 그러면 요양행성하고 정동행성 사이에 어디 선을 그어야 맞자,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렇잖아요. 고려가 주권을 뺏긴 게 아니잖아. 고려왕이 하고 있잖아. 근데 갑자기 또 황해도 쪽에다가 선을 거누면 그 지명 위치가 잘못된 거지. 안 그래? 그래서 원나라 때도 국경선이 바뀌어야 되고 원나라의 국경선이 나중에 명나라가 되면 조선과 명의 국경 라인이 되는데 명나라 때 국경 라인은 아까 얘기했죠. 압록강 건너 180리라고. 이 180리라는 거는 원나라 때 국경선을 이해받을 확률이 큰 거죠. 왜냐하면 갑자기 명나라가 지금 이게 만주 쪽 역사지를 모르는데 지금 설긋지 않지. 그 이전 시대부터 내려오던 국경선을 그대로 이해받은 거예요. 그러면 명나라 초기 1480년대까지 국경선이 여기 180리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 압록강하고 요양구 사이에 험주나 산 고개가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명나라 때인데, 보시면, 그죠? 이렇게 압록강으로 권해놨어요. 그런데 저런 기록이 있어요. 그 왕조실록을 보면, 이 지금의 압록강, 이 압록강을 건너면 상국의 땅이다. 명나라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나라 땅이네. 근데 또 명나라 기록을 보면, 책문을 벗어나면 조선의 땅이다. 그럼 뭐야? 이 지역이 명나라 직접적인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쵸? 이 공간에는 180리, 압록강 북쪽 180리 되는 그 지역에는 한족이 많이 살겠어요? 아니면 이쪽 평안도에서 건너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살겠어요? 여기서 건너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조선 사실이 여기는 건너가게 되면 여기는 애들이 숙박도 해주고, 토육도 해주고, 짐도 날라주고.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조선의 사신을 접대하면서 먹고 사는 게 주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역이. 이 지역. 180리 지점.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국경선이 요게 아니라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성이 이렇게 있죠. 요게 이제 명나라 때 얘네가 요 지역을 차지하거든요. 지금 이쪽 지역을 명나라가 차지하지 못해요. 넓잖아요. 명나라가 이 광활한 만주족 지역을 차지할 리가 없잖아. 물론 현대 지도를 보면 색깔 똑같지만 이 지역을 명나라가 차지했다고 보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여기는 지금 만주족 땅이란 말이에요. 뭐 건주의 여진, 해서의 여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실제로 명나라가 차지한 적은 요 라인.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요 라인은 지금 이렇게 성으로 표시했죠. 근데 명나라 때 이 성은 변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요동 변장이라고 부르는데 가보면 이건 성이 아니라 이건 방어선이에요, 방어선. 왜냐하면 요 라인은 이게 산이에요, 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과 산 사이에 저기 몽고 애들이 올 수 있는 길목에다가 중요한 군사적인 지휘를 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 중국이 이제 어떤 왜곡을 하나 했냐면 만리 장성의 시작점이 압록강이라고 하고 있죠. 이제 그게 이 명나라 때 이렇게 성을 쌓았기 때문에 만리 장성 시작이 여기 산해관이 아니라 동쪽으로 700km 더 와서 지금 여기가 장성 시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나라 지도 보면 성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딱 끊어져요. 압록강까지 안 와. 주로 이제 명나라 1562년 16세기가 되면 이쪽에 만주족이 자꾸 여기 공략을 하니까 지금의 그 압록강 하류에다 성을 하나 쌓는 거예요. 성을. 그런데 그 성은 엄밀히 얘기하면 장성이 아니라 그 명나라에서 쌓았던 전초 기지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보면 장성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근데 중국 애들은 장성의 개념을 자꾸 바꾸자는 거죠. 원래 장성이라는 거는 하나의 인공 축적물이잖아. 그렇죠. 연결돼야 되잖아. 그러면 성과 성 사이에 있는 산은 장성이 아니에요. 장성의 역할을 하는 산일 뿐이 장성이 아닌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 애들은 진나라 때 쌓았던 장성이 처음 시작이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뭐 요나라라든가 금나라, 현재 중국 민족 안에 들어가 있는 56개 민족이 쌓은 성도 하나의 중화민족이기 때문에 요나라나 금나라, 고구려가 쌓았던 성도 만리 장성의 범주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요하를 따라 쌓았던 고구려 장성도 만리 장성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만리 장성에 보면 요나라나 금나라가 길림족에 쌓았던 지금 성도 만리 장성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정통적인 경향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가면서 장성 속에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런 그 장성선도 중국에서는 장성이라고 보죠. 우리 한국 학교에서는 요거 장성을 반박을, 이건 장성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조금, 그죠? 반박을 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명나라 때의 국경선도 여기가 아니라 요까지. 180리가 공백지, 완충지대로 도해만 된다. 그때 역사 왜곡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 때도 압록 두만강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지금 백두산 정계비 때문에, 그쵸? 사실 뭐, 백두산 정계비가 1712년에 강해왕대가 세우지만, 그 백두산 정계비 보면 뭐 서위 압록, 그렇죠? 동이 토문. 근데 지금 이 토문강이 토문이냐, 뭐, 두만이냐, 소리 많잖아요. 정리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쪽에 서위 압록이지만, 이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진 이후에 한반도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압록강을 건너가잖아. 살잖아요. 그럼 뭐야, 이게?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가 과연 국경선으로서의 효력이 있느냐, 이것도 다시 연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국경선을 연구한 거는 상고산 별로 없고, 주로 이 백두산 정계비 이후만 연구한 거예요. 이후만. 그쵸?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국경의 문제도 해야 되고, 이런 국경선 문제와 물려있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압록, 평양성, 살수, 이런 상고사 문제가 풀리면, 이 후대 문제도 아주 풀기가 쉬워지는 거죠. 근데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완전히 중국과 역사전쟁에서 우리가 승세를 잡느냐 못 잡느냐 하는 문제가 평양과 압록에 지금 딱 걸려있는 거예요. 이건 현대. 지금 현재는 이게 맞죠? 그렇죠? 이제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제 협약을 맺고 걷기 때문에 맞지만 이전 시대는 압록강하고 두만강이 경계로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오히려 명나라 때 이쪽 압록강 중류부터 상류까지는 조선과 만주족의 문제이지 조선과 명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도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당빌 지도도 그렇고. 요건 이제 요화의 특징인데, 이게 요화는 겨울에 이렇게 얼어요. 왜냐하면 유속이 느려. 평지잖아. 근데 백두산 쪽은 물살이 빠르잖아요. 물살이 빠르면 잘 얼음이 안 얼지. 그렇죠. 그렇죠? 유속이 느리면 얼음이 얼어. 그래서 이게 요화를 보면 겨울이 되면 3달 동안은 얼음이 녹으면서 얼음이 막 쓸려와. 그거를 한문으로 뭐라 그러냐면 유빙, 흐를 유자, 얼음 빙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하는 띵띵합니다. 근데 압록강 하류는 어때요? 발에서 이렇게 물이 밀려오지 않아요. 그렇죠? 밀물 썰물이 있어서 염분 때문에 압록강 하류는 잘 얼지가 않아요. 그런데 수당시대 기록을 보면 압록수에 와서 수당군이 주둔해 있다가 강이 크고 못 넘으니까 얼기를 한 달 동안 있다가 강을 넘었다. 오는 거지. 그 압록강은 지금 압록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압록강 상류는 강폭이 좁기 때문에 얼고 말고가 없어요. 다음에 하시면 압록강 투어 해보시면 하류는 크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6, 700m 되잖아요. 북한까지 신의주까지 어마어마하게 길잖아요. 근데 상류를 가보면 어떤 강폭은 50m도 안 되잖아요. 또 압록강 중간에 그 약간 섬이 많잖아요. 그렇죠? 조금 섬들이 많아가지고 또 섬에 와서 건너면 금방 건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도 강이 언다는 것도 기록에 보면 압록수가 얼기를 한참 기다렸다가 얼자 압록수를 넘어 고구려 군사를 치자 뭐 고구려 기병 뭐 몇만 명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압록수도 수당에 나오는 압록수도 정황으로 보면 이 요하일 확률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2017년에 찍은 거예요. 2017년 1월 달에 현장 답사를 가서 찍은 겁니다. 이거. 지금 요거는 지금 유빙 지금 요거는 지금 이제 요거가 지금 이제 온 건데 2007년에 찍은 건데요. 이게 지금 물이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것도 지금 유빙이 계속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17년 1월 7일 날 찍은 건데, 그쵸? 날이 푸근하니까 지금 물이 쓸려가지고 좀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유빙의 모습입니다. 요건 아까 그 동요하고 서요하고 합수된 데 있죠, 그쵸? 합수된 지점에 가면 중국에 이렇게 비를 세웠습니다. 아마 여기에 이 동요와 서요가 합수된 데 가본 분이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가보시면, 여기 보면 요하는 일명 고려하다. 요렇게 딱 돼 있습니다. 구려화, 고려가 돼 있습니다. 근데 요걸 이제 압록강 하류에 있는 지금의 호산산성, 일명 만리장성 시약점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왜 중요하냐 하면, 그 당나라 때 그 지리지를 보면, 당나라 때 가탐이라는 사람이 압록수에서 배를 타고 백여리를 가서 30리를 더 가면 박작성이 있다. 그런 길이 있잖아요. 하지만 박작성에서 작은 배를 타고 500리를 더 가면 거기에 고구려 공개성이 있다. 이런 길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사에서는 지금의 압록강 하류에 있는 이 호산당성을 박작성으로 보잖아. 이걸 이제 그 수서나 진서에 나오는 압록수를 지금의 압록강으로 보고 거리를 규정해서 쭉 가보니까 이게 또 걸린 거야. 근데 이 박작성은 이게 산이잖아, 산성이에요. 이거는 평경에 있는 그 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탐도릭이 보면 거기에는 배를 바꿔 탈 수 있는 데야. 그럼 배를 바꿔 탄다는 거는 그게 항구로서의 적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배를 갈아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래 여기는 배가 잘 못 간다니까, 압록강은. 그리고 여기는 사람이 모여 사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깡촌이란 말이야. 옛날로 치면. 그리고 여기는 뭐 큰 도시가 형성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박작성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리상으로는 맞고 수서나 당도에는 압록수를 여기를 비정하면 거리는 맞지만 주위에 있는 조건 자체, 압록강의 활용들을 보면 이게 박작성이 아니라니까. 근데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지금의 요하, 영구에서 배를 타가 쭉 가면 130리 지점이 아까 한국 3차 세강이 만나는데, 그럼 이제 세강이 만나니까 물이 줄겠죠. 그러니까 큰 배가 올라가다가 이제 작은 배를 바꿔 타야 되고, 그 동네에 가보면 지금 성 이름이 있어요. 성터도 있고, 그 동네 그 88세 먹은 노인을 딱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여기가 그 지점이다.
옛날에 성이 있었다. 지금 지명도 고성자총이다. 고성이 있었던 얘기. 그리고 자기가 어릴 때 여기서 배를 타고 요양으로도 가고 심양으로도 가고 천령으로도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리고 지금도 요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마을에 물이 차서 물이 빠지려면 뭐 7일 정도 걸린다. 지금도 요하의 범람이 있는 거죠. 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압록과 입구를 요 하루에 놓고 보면 역사가 완전히 새롭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압록이란 딱 단어가 나오면 압록강 이렇게 해버리니까 또 요하를 답사할 때도 제대로 안 본 거예요. 한번 쫙 가보고 새로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한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앞으로 그 당나라 때 가탐이 썼던 도리기에 나오는 지명들도 지금의 압록강이 아니라 지금의 요 하류에서 다시 한번 점공을 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게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한 거지겠죠. 요하의 중요성,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 데는 강이 정말 중요하다. 주로 강을 통해서 교통, 상업, 전쟁, 국경 등이 이루어지고 형성된다. 만조사를 연구하는데 요하는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요하를 모르면, 요하의 성격을 모르면 사료에 나오는 요하를 연구하지 않으면 함부로 만조사를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정도로 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압록강과 요하를 이렇게 자꾸 헷갈리시는데 이 두 강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뒤에 보시면 중국의 그 주인을 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중국에는 3대 강이 있다. 황하, 장강, 압록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압록강에 요하와 비교할 수 있어요? 배가 못 다니는데? 지금 압록강 주위에 거대한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의 요하 주위에는 다 있잖아요. 요양, 심양, 개원, 천령. 배가 1400리를 왕래한다.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러시아하고 일본 전쟁할 때까지 배가 3만 척이 왕래했다. 징기선들이. 뒤에 이제 철도가 놓이면서 이제 있죠. 이게 줄긴 하지만 1980년대까지도 요하에는 배가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중국 애들이 써오는 역사 지리지를 보면. 그래서 이 요하는 거리와 크게 흘러가잖아요. 크잖아요, 강이. 거리화라고도 하고, 구리화라고도 하고, 또는 뭐, 구리화라고도 한다. 요하의 길이는 약 3,800m. 1100이 통할 수 있는 곳은 영국의 정가든 1428리. 1400리를 배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동요와 서요하고 합류되는 데까지 배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작은 배들은. 그렇죠? 배가 위에서 상류에서 하류로 오는 게 아니라 하류에서 올라간다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아까 태자 같은 경우는 450리를 3차하겠죠. 상류에서 이렇게 쭉 오면 3차까지는 400~500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요 하류에서 쭉 올라가다가 요양을 가려면 405리가 된다는 얘기잖아. 배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심양, 호나까지는 410리. 좀 더 가지겠죠? 그러니까 배가 요양, 심양으로 자유롭게 왕래했다는 얘기예요. 일본과 러시아 전쟁 이전에 요하를 왕래하는 선박은 매년 많죠. 1930년대 철도하고 도로가 놓이면서 3,000톤을 줄죠. 그 다음에 요하, 이 본류, 연안 정박하는 부두는 약 50여 곳. 압록강에는 부두 없잖아요. 뗏목, 아니면 생활 식료품을 파는 그런 배들이 다니지, 거대한 무역선이 못 다닌단 말이에요. 사람이 없잖아. 사람이 없는데 거기가 배가 왕래 왜 하는 그렇죠? 그래서 요하를 끼고 있는 이런 도시들은 수도가 되거나 중요한 도시로 성장했다. 요양, 심양, 개원, 천령 등은 요하를 통해서 요동을 방어하고 군주 물자를. 이게 제가 이제 명나라 전공인데, 이제 명나라 초기에는 그 1480년 전에는 지금 요양, 심양 지역을 몽고 애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명나라 애들이 이제 본토에서 산동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요동에 상륙을 하는데 하나하나 이제 점거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한 점거해 나가는 중에 마침내 요양, 심양, 개원, 천령을 명나라가 차지해요. 근데 그때 육로가 없으니까 개원, 천령에 있는 명나라 군사에게 군수 물자를 지급해야 되잖아. 지급하는데 이게 요하를 따라서 이게 육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죠 말한 1400리 있죠? 28리. 이 강을 따라가지고 군수 물자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나라 때도 이 요하는 군사 물자를 공급하는 중요한 강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요건 이제 현대 중국이 그린 역사 지도인데 현재 요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서요와 동요와 이렇게 해서 큰 물줄기가 지금 요게 지금 요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요하는 되게 중요한 강이죠. 물론 지금은 이제 뭐
물도 줄고 이쪽이 뭐 고속도로가 넓기 때문에 요가 활용이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80년대까지도 이 강에는 배가 다녔다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 비해서 오늘날 압록강은 뭐냐? 그 아까 말씀드린 1930년대 봉천 통지를 보게 되면 이 압록강의 길이는 약 1,500m. 그런데 배가 한 번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수원지, 압록강 하류겠지, 아니 상류겠지, 그죠? 백두산, 수원지, 상류, 중류, 하류, 강 입구 이렇게 섹터를 나눴어. 이렇게 섹터를 나눈 이유는 뭐냐면 배가 가다가 멈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번에 배가 쫙, 그죠? 쫙 간다면 이렇게 구분을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여기 이제 봉전 통지 보면 뭐 강하구 특징이 어떻고 쭉 나오거든요. 뒤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수원과 상류 지역은 수량이 적고 산림 지대이기 때문에 배가 못 다녀요. 여기 뗏목이에요, 뗏목. 뗏목. 뗏목이 다닌다는 얘기는 큰 마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도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상류 산림 지대는 좀 매매용. 우리가 일제시대도 그렇지만 백두산 목재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일본 애들이 지금의 군산 지역에 자기네 그 별장을 지을 때 백두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기차로 실어서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 정도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압록강의 중요한 역할은 상류에 있는 백두산 쪽에서 목재를 채취해서 뗏목에 실어서 밑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압록강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상류로 갈수록 물이 감소하고 또 표고차도 높고 급류가 형성된다. 여름 7, 8월에는 홍수를 근심한다. 배가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겨울 12월에서 3, 4월까지는 얼음이 겹쳐요. 얼어서 선박이 통행할 수 없음. 그래서 배로 조그만 배들이 주로 쌀, 그죠? 식량, 생활 필수품 이런 걸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장사를 하는데 약 5, 6개월 거래 불가하다. 이것도 큰 배가 못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류 지역은 지금 홍강까지 그렇죠? 홍강은 지금 지방 가기 전에 그렇죠? 거기까지 가는데 여기도 조그만 배들만 조금 다니고 그다음에 여기도 나무 뗏목이 주를 이루며 위험한 산로가 몇 군데 있다. 강폭이 넓은 구역에서만 윤선, 증기선 그죠? 이런 게 이제 다니는 곳으로 있고. 그래서 압록강 입구 맨 이제 하류는 제법 이제 하시의 너비가 좀 크지요, 그렇죠? 하시의 너비가 합쳐서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밀물과 썰물의 타협이 있어가지고 7, 8척. 7, 8척이면 밀물이 몰려올 때 압록강 수위가 4m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가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층계 쪽으로 그렇죠? 압록 옆에 계단이 물이 차잖아. 그게 한 3m가 쭉 옵니다. 그러면 이게 밀물과 썰물이 심하다는 거는 배가 이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배가 못 다니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압록강은 이런 특징이 있고, 다음에 이게 명대 이전 사료에 있는 압록강, 여기서 말하는 압록수는 지금 압록강이 요하입니다. 요하 특징을 또 쓰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것도 이제 마자수, 압록수를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마자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명대 이후로 오면 이 압록수를 갑자기 지금의 압록강으로 보기 때문에 고대 사례에 나오는 마자수도 압록강으로 보는 거예요. 뭔가 사비 혼선이 오지. 근데 이게 고대에 나오는 마자수가 압록수인데 이 압록수는 압록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료를 볼 때 명대 이전 사료가 명대 이후 사료에 나오는 걸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명대 이전 사료에 나오는 이 마자수는 지금의 압록강이 아닌데 갑자기 이걸 압록강으로 다 설명해요. 뭔가 혼선을 시작하는 역사가 이게 길다 보니까 뭔가 이제 지명 고정해서 혼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북 말고 이것도 백산인데 이 백산도 우리는 지금 이걸 지금 백두산으로 보고 있잖아요. 백두산으로. 그럼 이것도 이 백산도 백두산이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지금의 백두산에서 서북쪽으로 2박 3일을 가면 장백산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두산과 장백산은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백두산이 장백산이고 장백산이 백산인 거예요. 혼선이 또 왔죠.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런 거 앞으로 지명 공연할 때 고대 사례에 나오는 마다수, 압록수, 백산까지 새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백산 지금은 어디냐? 지금 백두산에서 서북쪽으로 2박 3일 가면 그 백산은 장백산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1970년대 러시아 애들이
그 17세기 동북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의 백두산을 만주족들이 신성하게 섬기기 시작한 것은 18세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8세기 이전에 여진족이나 만주족이 섬기는 애들은 지금 백두산이 아니라 백산이라는 뜻이잖아. 처음 듣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 장백산 그냥 백두산이 아니라 또 다른 장백산이 있다라고 우리가 고증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사료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이제 뭐, 여기 보면 이제 염난수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뭐, 염난수 이런 것도 다 이게 요와 상류 쪽에서 이게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쵸? 이것도 보면, 뭐, 압록강 강넓이 300보. 300보라는 거는 평균 4,500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압록강이 평균 4,500이 됩니까? 압록강 하류가 아니라, 상류가 아니라 100m도 안 되잖아요, 압록강이. 있죠. 이게 뭔가 지금 기록과 지금 압록강은 잘 안 맞고, 이 압록수는 다른 압록수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것도 보시면, 요건 이제 수나라 양제가 이제, 그쵸? 이제 고구려를 치는 거잖아요. 수나라 양제가 113만 대군을 고구려를 치는데 여기 보시면, 그, 8년봉 사왕의 군대가 탁군은 지금 북경부군이잖아요. 그쵸? 북경부군에 집결했다. 그래서 이모일에 조서를 내면서 좌12군은 유방, 당장, 명예, 개마, 건안, 남소, 요동, 현도, 구여, 조선, 옥저, 낙랑. 의 길로 출발하고 우12군은 점선, 함덕, 혼미, 인두, 후성, 재해, 답돈, 숙신, 갈석, 동이, 대방, 양평 등을 출발하겠다. 그래서 행군대학은 계속 이어져 중단되지 않게 하면서 모두 평양에 집결하려고 했다. 평양성은 고구려의 국도이다. 그죠? 국도이다. 다른 명칭은 장안성으로 동서 육리로 산을 따라 굽어졌고 남쪽에 폐수가 있다. 두가 말하기에 고구려 왕은 동진 이후에 평양성에 거주하였는데 이곳이 한나라 낙랑이 또 왕검성이다. 대략 113만 3,800명으로 200만 대군이라 불렀다. 군수물자와 군량을 운반하는 사람은 그 배가 되었다. 여기 보시면 수나 양자가 지금 평양에 집결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113만 대군이 평양에 딱 가면 맞는 거지, 얘기가. 근데 그 수서를 읽어보면 113만 대군이 북한 평양에 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 30만 대군이 압록수를 넘어서 평양으로 가잖아. 가다 이제 실패하죠.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수나라 군대가 압록수로 가려면 바다를 가야 되는데 바다로 간 기록이 없는 거야. 이상한 거야, 지금. 그러면 수나라 황제가 명령을 지금 113만 대군, 30만이 없잖아. 113만 대군 딱 평양으로 가야 돼. 한 곳으로 다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전쟁을 보면 수나라 애들이 뭐 압록수든 뭐 요수든 다 지금 이게 한쪽으로 집중해야 되잖아. 근데 수나라 양제는 요소 지방에서 지금 있잖아, 그죠? 기록을 보면. 그러면 황제가 평양성이 북한이면 북한에 가 있어야 되잖아, 그 평양성. 근데 지금 기록을 보면 수나라 양제는 요화도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요수를 건너오고 막 있단 말이야.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평양성 어디 있는 거예요? 북한 평양 가려면 아까 얘기했던 폭 200km, 길이 1000리의 요택을 넘어 산동에서 배를 타고 한 번에 가잖아. 근데 200년을 요택을 건너 북한 평양을 이게 상식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13만 대군은 평양성을 향해서 좌12군, 우12군이 지금 한 곳으로 간다고 보는 게 이 기록은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평양성이 북한이라면 이거는 요택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요택을 왜 건넙니까? 죽으려고. 못 건너잖아요. 이건 감이잖아, 감, 그쵸? 상식이잖아, 상식. 이것도 뭐야, 그럼 뭐, 그 평양이 어디냐? 어떻게 고정을 합니까? 상식이지. 우리가 상대방하고 있죠? 전쟁을 하잖아. 이건 지금 한 국가를 붕괴시키는 거잖아. 근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르고, 가장 전쟁을 하지. 70만 대군을 요택으로 보내가지고 다 죽입니까? 그 평양성이 요택을 건너 있기 때문에 요택을 건너는 거란 말이야, 상식적으로. 그러면 황제가 명령 때리잖아. 다 평양성에 집결해라. 그러면 황제도 평양성을 향해 가고 있다가 봐야 맞는 거죠. 근데 요소하고 지금 북한 평양은 멀잖아. 배를 타면 못 가잖아요. 고구려 방어선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압록수도 배를 탄 기록이 없고
요서를 건너면서 암록수에 가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요어가 맞다는 거죠. 요하면 배를 타고 안 가잖아요. 그렇죠? 북쪽으로 삥 들어가면 바로 요하잖아. 853. 이것도 우문수리, 그렇죠? 요것도 이제 살수에서 우문수리 살수에서 패전하여 이제 뭐 설사형들이 전사했고 9갈래로 징역했던 군대가 모두 괴멸되어 장수와 공간경을 하나 도주한 사람은 기병 2,000명밖에 안 되었다. 이게 살수잖아요. 그렇죠? 이게 청천강이나 뭐 그게 되려면 또 압록수를 건너야 되잖아. 그러니까 살수도 강을 건너지 않고 요소에서 가다 보면 있는 강이라는 얘기예요. 상식이죠. 아까 얘기했잖아. 중국의 기록은 큰 바다를 건너면 사가 안 됐습니다. 도해, 월해. 이렇게 반대 쓰잖아. 없잖아. 수백 건 찾아가도 압록수를 가는데 배를 타고 갔던 기록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우물순전. 요것도 이제 살수인데, 이거 보세요. 요것도 보시면, 평양성 30리. 기록에 보면 살수는 평양성 30리 서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네? 이 기록이 맞다면. 30리. 그러면 지금의 북한 평양 서쪽 30리에 강이 있어요? 바다지? 사료가 이렇게 증명해 주잖아. 근데, 그죠? 아까 제가 처음부터 보였지만, 지금의 평양성에서, 그죠? 평양성으로 서쪽으로 딱 가면, 심양에서 흘러나오는 호나가 걸리잖아. 딱 맞잖아. 거리도 딱 맞잖아요. 30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죠? 수서, 우문순, 그때 이제 압록수에 이르러 식량이 다 고갈됐기 때문에 해군했다. 여기도 배를 탔던 내용이 없죠. 수양제기. 여기도 보시면 이제, 압록수에 도착하자, 고구려 당수 을지문덕이 거짓을 항복해 우정을 쫓았다. 이것도 역시 압록수에 가는데 배를 탄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압록수를 가는 거야. 삥 돌아서. 그렇죠. 요택을 피해서 북쪽으로 삥 들어가잖아. 그래서 여기 아까 설명드린 평양성 서북쪽, 쭉쭉 올라가면 거기는 이제 그죠. 요택이 얕거나 건널 만한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압록수로 가는 거죠. 그렇죠. 또 이제 당서 발해지, 또 고구려의 옛 땅을 만들고 압록부라 칭하여. 그리고 요게 이제 유명한 거 서경 압록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서경 압록부를 지금의 압록강과 평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서경 압록부는 이 압록 자체가 요하기 때문에 그 서경이 그쵸? 평양성이잖아요. 이게 지금 요양이기 때문에 이 서경 압록부는 요양과 요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사료를 읽을 때 서경 압록부가 나오면 평양 압록강이 아니라 요양과 요양 서북 쪽에 있는 압록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일대에 있는 여러 주겠지, 그쵸? 나중에 보면 이제 이거 뭐 신주, 한주, 풍주, 정주, 이거는 한반도에 있는 게 아니라 요양과 압록수, 요와 사이에 있는 그런 동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한성대첩 보세요. 우리가 한사군을 설치한다는 거는 그 지역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만하기 때문에 행정력을 주는 거잖아. 세금을 걷거나 인구가 필요하거나. 그렇죠. 사람이 살지 않는 강원도 산간 지역에다가 한사군을 두겠어요? 그걸 왜 둬? 사람이 없는데. 세금도 안 거치고, 또 뭐, 물길이 안 좋아서 세금도 못 옮겨. 교통도 안 좋아. 사람도 없어. 그런 지역에 한사군을 안 두지. 그쵸? 그 옛날에 뭐, 인구가 뭐 작잖아. 근데 인구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고, 세금을 걷어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사군을 둔다는 거는 가장 귀혹하고, 통치해야만 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두는 게 맞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 서경 압록부도 평양이 아니라, 서경이 평양, 이 평양이 지금 북한이 아니라, 지금의 평양이기 때문에, 거기와 요하를 말하는 게 여기 서경과 압록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신당서 지리지, 요거는 아까 설명했죠? 여기 보면, 압록강 어귀에서 배를 타고 백여리를 가고, 이내 작은 배를 타고 동북쪽으로 30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박작구에 있는데, 그렇죠? 이게 고구려 박작성이잖아요? 이게 발의 경로입니다. 다시 500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환도현서, 고구려 환도성이라는 얘기잖아요. 있고, 고구려 왕도가 있다. 다시 동북으로 200리를 가면 신주가 이른다. 또 6지로 400리, 이거 있잖아요. 6지로 가면 이렇게 6지로 표기를 하잖아요.
바다를 가면 배를 탄다고 돼 있고. 그렇죠. 육주 400리를 가면 현주에 이르는데 천보 중에 왕이 도읍한 것이다. 또한 정묵호는 정동쪽으로 600리 가면 발해성이 있다. 따라서 이 신당서 지리지에 나오는 가탐 도륙에 나오는 압록강을 지금의 요하로 비교하면 박작성은 아까 그죠? 제가 말하는 그 3차 이쪽에 태자하, 호나, 요가 만나는 거기가 박작성이 되는 거고 다시 여기서 요를 거슬러 가면 환도 있다는 거는 이거는 요와 여기 박작성에서 500리를 가게 되면 고구려 환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고구려 환도성을 지금 압록강 중류 그쵸? 북매성에 있는 그 뒷산 환도 산성을 말하는 건데 여기 보면 환도 현성이잖아. 산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환도 현성이 있는 거고 여기가 고구려 왕도니까 고구려 초기 수도는 요하, 상류 다 합치면 630리 지점에 압록강 요하 하류에서 상류 630리 지점에 고구려 초기 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 기록이 맞다는. 근데 이게 당나라의 역사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게 틀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압록을 갖다가 지금의 압록강을 해놓으면 지금의 압록강 하류에서 630리 지점에 북매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거리는 맞을지 모르지만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조건이. 그죠? 하려고 요거 이제 당나라 때 이제 요것도 이제 겁적전인데 요것도 보시면 요것도 배를 안 타요. 그냥 압록수에 그냥 아닌 그죠? 압록수를 건너지 못했다. 그죠? 압록수를 못 건넜잖아. 서쪽에서 동쪽으로 못 건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보세요. 이 압록수가 지금의 압록강이라면 압록강 북쪽으로 갈 리가 없잖아. 압록강 밑으로 가면 국태와 압록강을 건너서 북한 평행을 칩니까? 뭐 그렇죠? 강을 건너야 돼요? 압록강 나무리 빙도를 막고 상륙해서 그냥 가면 되잖아. 왜 압록수를 건널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죠? 이제 이런 게 자꾸 기록에 자꾸 이제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보시면 이것도 이제 평양은 압록강 동쪽에 있다. 동쪽에 있다. 그 큰 배로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것을 요새로 믿는다. 여기 이제 다른 기록 보면 천의 요새다. 지금의 압록강은 천의 요새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게 천의 요새입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요택이 있고, 그쵸? 또 요택 안에 이런 또 강이 있고, 또 그걸 지나면 요하가 있고, 이게 천의 참이지. 압록강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죠? 우리가 이게 압록강을 경계로 해서 그것을 국경으로 삼았던 조선 초기에 보면 거기에도 거성이 없잖아. 뭐 신의주성, 의주 쭉 진이 있지만 그거는 적의 길목에 딱 막고 있는 조그만 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항상 북쪽에 있는 만주족들이 공략을 해오면 허점이 뚫리잖아요. 그러니까 압록강에는 거대한 거성이 있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지금 압록강을 천의 참이라고 그런 기록이 한국사에 있어요? 압록강 변경에 있는 국경의 강일 뿐이지 압록강을 천의 참이다 이렇게 쓴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그 압록강 북쪽에 여주를 공략하기 위해서 오히려 압록강을 넘어서 그 지역에 만주족 지역에다가 진을 두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게 천의 참이면 여기서 못 건너가지. 근데 천의 참이 아니라 강폭을 쫓기 때문에 건너가서 여진 지역에다가 조선의 진지를 두고 와요. 변경을 못 치게. 그럼 이런 기록하고 조선 초기 기록하고 보면 압록강은 천의 참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것도 타려지고 송사에도 보면 그렇죠. 이것도 이제 보면 이것도 압록강 동쪽에 성을 쏴. 그렇죠. 뭔가 이게 방향이 안 맞잖아요. 여기서 뭐 이런 뭐 구축해서 뭐 내원성 이런 게 지금 압록강이 아니라 요하 쪽에 있는 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다 지명고정을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12. 고려는 압록강을 모델로 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압록강을 지금 압록강으로 보는데 삼도포가 안 맞잖아. 압록강을 요새로 삼는다는 거는 압록강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의 요새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태조 왕건이 그 제1수도를 서경으로, 제1수도를 송악으로, 제1수도를 서경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그 서경이 이 요와 유에 있는 서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의 서경, 곧 요새를 삼으면 이 압록강은 지금의 압록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당연히 요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압록수는 그 수나라, 당나라 시대 때 요하를 압록수로 불렀지만 이게 요사로 가면 압록수가 압록강으로 바뀌어요, 지명이. 그러니까 당서에 나오는 압록수는 요나라 때 압록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요서에 나오는 압록강을 지금의 압록강으로 만들고 당시대의 압록수, 지금의 요하로 보면 다 맞습니다. 나중에 기록 보면 뭐가 있냐면 요나라 태조가 압록수에 가서 낚시를 했다. 그 압록강이 지금의 압록강이면 요나라 황제가, 그죠? 그 막강한 고려에 군사력이 있는데 압록강에 가서 낚시한단 말이야? 죽으려고? 그죠?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황제가 왜 남의 나라 변경지대, 그 산이 많은 인구도 없는 산적에다가, 길 자체도 험한 그런 지역에서 낚시를 왜 합니까? 뭔가 이상하잖아, 이 사료에서. 그 다음에 요사 지리지도 보면 이것도 이제 녹주. 녹주가 압록강 녹주잖아요. 그러니까 압록강 그 유역에, 요하 유역에 녹주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지역 본래 고구려에 있다고 서경 압록부라고 칭했으면 환주는 녹주에 서남방 200리에 있고 정주. 그래서 이게 환주나 정주를 한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기 녹주를 중심으로 해서 서남방 200리, 정주는 녹주의 서북방. 뭔가, 그렇죠? 요하 상류 지역에 이런 동네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이게 살기 좋기 때문에 요하를 흘러들어오는 강줄기 어디에만 이런 거죠? 환주나 정주가 좀 확률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료 14. 이것도 이제 압록강에 부교를 만들고, 압록강은 상류를 함께 건너면 되잖아. 부교를 왜 놔요? 항상 강폭이 넓기 때문에 부교를 놓는 거예요. 부교를. 그 실제로 이 명나라 때 보면 그 조선의 사신이 요동에서 요소로 갈 때는 이제 요하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럴 때 보면 배를 이용해서 부교를 놓은 그런 다리를 갑니다. 건너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하 지역에는 항상 부교를 놓고 또 적들이 또 수나라, 당나라가 요하를 건널 때 항상 부교를 놓습니다. 어떤 때는 뭐 풀을 넣고 흙을 메꿔서 수레로 부교를 놓기도 하고 평화기에는 배를 쫙 깔아서 배 위에 다리를 놔서 이렇게 부교를 놓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압록강을 지금 압록강으로 하면 안 맞아요. 상류로 부교가 필요 없잖아. 그렇죠? 사료 15. 이것도 이제 고려관건이 북경 한계를 혼동강으로 해요. 근데 사료 보면 혼동강이 곧 압록수이다. 지금의 압록강은 혼동강이 아니에요. 중국 사료에 보면. 그래서 그 압록수가 다른 말로 혼동강이다. 혼동강은 곧 압록수이다. 이렇게. 사료 16. 이것도 이제 뭐죠? 평양성은 압록수의 동남쪽에 있다. 그렇죠? 동남쪽에 있다. 지금 평양은 압록강의 동남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남지 정남 어떻게 보는 거죠? 하류로 보자면. 그래서 통전을 썼던 두가 말하기 압록수 강폭이 300보로 평양성의 서북 450리 있다. 지금 평양성을 지금 평양이라 그러면 평양성 서북 450리 강이 있어요? 발해잖아, 발해. 바다요, 바다. 이 기억 틀린 거란 말이야. 근데, 것처럼, 같이 통강, 대매율도기, 원사, 수소당, 지금 얘기가 다 맞잖아, 지금. 그래서 제가 처음 드린 그 지도에 딱 초점을 놓고 보면 이 기록 틀린 게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같이, 그쵸? 사료 17. 성리대전, 성리학을 집대한 성리대전을 보면, 황하, 장강, 압록이 천하, 3대수이다. 있는 요하를 빼고 아까 이게 여기 3대수가 되겠어요? 배가 못 다니는데? 그렇죠? 이것도 주자가 말하길 황하, 양자 및 혼동강, 혼동강은 압록수입니다. 그 다음에 사료 19, 대동수경. 요건 이제 한국 사료인데 홍만정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 압록은 그 크기 황하, 장강과 녹을 비교할 수 없으니 유찬에서 말한 아까 주의에서 말한 압록은 우리나라의 압록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한국 학자도 어이씨 뭔가 이상한 거야, 그렇죠? 감을 잡았잖아. 그다음에 삼국유사
요소에서도 보면 요수는 일명 압록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수소나 당소에 나오는 요수는 또 이상해서 요화가 아니지만 이게 후대에 오면 지금의 요하를 요수로 또 바뀌는 것 같다. 언젠가 그렇죠? 그래서 이 요수도 초기의 요수하고 후기의 요수하고 좀 구분을 해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 후기의 요수는 압록으로 지금은 안민강이라고. 그러니까 요하를 어떤 때는 안민강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송악에 있는 흥국사의 이름이 어찌 여기에 있겠는가. 한반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루 20일 삼국유사 순조도리에 보면 이것도 안시성은 일명 안종호울로서 요수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고 요수는 일명 압록으로 지금은 안민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삼국유사 보다 보면 이 압록은 지금의 압록으로 보이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안 그리고 보면 이 압록은 지금의 압록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사료 22. 이것도 보면 서암과 삼국의 지리지를 보면 노동성은 압록강 밖에 있다는 거예요. 요와 바깥에 있다는 거잖아요. 요소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중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서나 당서에 나오는 수양제나 당태종이 공략해로 했던 요동성이 그 평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요양이 여기 있는 요동이 되고 지금의 북한이 평양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요동성은 그렇죠? 요거는 지금의 요양이 아니고 요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 요수를 건너서 요동성을 함락하고 그 다음에 평양을 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랑시대 때 요수는 요화가 아니고 수랑시대의 요동성은 요소에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고구려 시대 때 요소가 고구려 판도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근데 사례는 뭐가 있냐면 장수왕이 평양성으로 천도한 후에 요소를 엿보았다. 그런 글이 있어요. 요소를 엿보았다는 거는 요소를 찾아야겠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뚝 끊어졌지만 이런 기록 자체를 보면 요수가에 있는 이 성이 있죠. 여기 있는 그 요동성이 요소에 충분히 있을 게 있고 다음에 이제 요동성을 건너서 요하를 건너면 거기에 평양성이 있는 거죠. 이런 기록도 하나 참고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 사료 24 통가. 요건 이제 아까 평양성 기록인데 여기도 보시면 평양성은 압록수의 동남쪽에 있다. 그렇죠? 사람들은 압록수를 혼동강이라고 부른다. 두가 말하기에 압록수 강폭이 300보로 평양의 서북 450리, 요수의 동남 480리에 있다. 그렇죠? 평양의 서북쪽이에요, 서북쪽. 서북쪽 450리에 압록수. 그 다음에 이 요수는 요수의 동남 480리. 그러니까 이게 북한 평양을 보기에는 그죠. 뭔가 이게 안 맞아, 뭐가 지금. 사료 24. 이것도 이제 쭉 보시면, 이것도 보시면, 당태종이 천하를 평정할 때 대부분 기발한 기병 작전으로 승리를 거뒀으나 유독 요동을 공격할 때만 안정책을 취하면서 강구하면서 적을 제압하려고 하였기에 공을 세우지 못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이 위에 있는 스토리는 만주에 있는 얘기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압록수를 건너 곧장 평양으로 진군하면 쭉 나오다가 이 얘기를 정리하면서, 그죠? 당태종이 천하를 평정할 때 대부분 기병 작전으로 승리를 거두었으나 유독 요동을 공격할 때만. 그러니까 평양은 북한에 있는 게 아니지. 그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료 25. 이제 이것도 의리의 요동에 도착하고 병수리의 요수를 건넜다. 요택이 진흙창이 되자 말이나 수레가 지나갈 수 없기에 장소 무기에게 군사 10,000명을 주어 풀을 베어다 깊은 곳을 메우고 수레로 다리를 놓으라고 명하였다. 당태종 자신도 직접 말의 칼집에 풀다발을 매 운반하며 공사를 도와주었다. 겨울 10월 초하루는 병신지다. 당태종이 포구에 도착하여 말을 멈추고 진흙을 메우는 작업을 독려한 여러 군대들이 발작수를 건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당태종이 평양을 치는데 북한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요와 요택에 있는 거잖아요.
통일은 평양을 치는데 왜 평양이 북한에 가 있어야지, 그쵸? 아니면 압록강 남쪽에 가 있어야지 왜 지금 이게 요소지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소에서 평양을 치려면 요택을 건너야 되고 발작소를 건너야 되고 거기에 평양이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뭐 압록수를 건너, 그쵸? 요거는 이제 뭐 쭉 가서 요것도 이제 압록수를 건너가는데 배를 탔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요소에서 압록수 삥 돌아가지고 그냥 가는 그런 기록입니다. 이것도 요나라 태조가 압록강에서 낚시를 했다. 압록강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요하란 말이에요, 요하. 그러니까 고려와 요나라의 경계가 요하를 경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려에 힘이 미치지 않는 압록수 어딘가에 원래 압록수가 길잖아요. 요가 길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가 길이 3,800리예요. 그리고 요나라 수도의 상경은 압록수 저 위에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양, 심양 480리까지는 고구려의 바운데리지만 더 올라가면 거기는 고려의 판도가 아니기 때문에 요와 상류 어딘가에서 지금 요나라 태조가 낚시했다는 얘기예요. 국경에 온 곳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면 이제 요사 기록이 다 맞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게 수당 시대의 전쟁 기록과 명대 사료들은 물론 이제 여기 요사 검사까지도 포함됐습니다. 기록들은 그 고대 평양성의 위치를 현재 요양으로 명대 이전 압록수 및 압록강을 요양 서북쪽 요하를 모두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수는 평양성 서쪽 30리 지점으로 기록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고대 압록수가 황하, 양자항과 더불어 중국의 3대하에 포함되는 기록도 접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연구자들 사이에서 평양성, 압록수, 압록강, 살수 위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치와 관련하여 우리는 그동안 너무 원 사료를 검토하는 작업을 소홀히 한 것 같다. 이제는 독자적으로 사료를 검토하고 분석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수많은 사료들은 한사군, 평양성, 살수, 폐수, 동령부, 서경의 위치를 만주에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한국사의 지평을 북방으로 확장해 나가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동시에 우리들의 잃어버린 역사를 다시 찾는 좋은 연구 과제가 될 것으로 확신해 본다. 따라서 제가 처음 보여드린 이 지도가, 그쵸? 정확하진 않지만 최소한 이 기록들이 보여주는 거는 평양성, 살수, 압록수를 지금의 압록강, 평양성, 한반도에 비정할 수 없다는 거를 한 번 더 고민해보는 이런 시각에서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오늘 고증한 것 중에 되게 틀린 것도 있고 제 의견하고 또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연구해본 바로는 제 능력의 한계로는 이렇게 그럴 수 없고 이걸 이제 좀 표본으로 하거나 비판을 가해서 제 뒤를 이어서 좀 더 좋은 연구자가 나와서, 그렇죠? 우리의 사라진 역사, 또 우리가 중국과 역사 전쟁을 하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승세를 잡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생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 교수님 오늘 발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하셨겠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 동북아 우리 역사 특위에 이명수 의원님 딱 가셨어요? 예, 딱 가셨군요. 예. 지금 동북아 역사 특위에 상설 법안을 이제 제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러면은 지금 남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박정학 교수님하고 박부대 교수님 한마디 코멘트를 듣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그 좋은 그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남 박사하고는 강원대학교 박사과정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저는 완전히 제야사학자였고 우리 남 교수는 중국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갖고 뭐 토론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중국사를 하다가 보면 우리 잘 아시는 윤대현 교수님 중국사 전공이거든요. 중국사를 하다 보면 중국 책에 있는 기록이 한국에 가나다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남 교수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군대 출신입니다.
오늘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올해 전쟁 사학회라는 걸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한 3, 4년 정도 준비를 해왔는데요. 왜냐하면은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 군인이 그 많은 군대를 데리고 저런 넓고 험한 강과 산을 넘어서 행전을 한다는 게 이거 불가능합니다. 사실요. 지금 저기도 여수라고 요하라고 얘기하면 요하 서쪽에도 보면 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강들을 전부 다 그 많은 군대를 데리고 그 수레에다가 저기 뭐 소다고 쌀하고 이거 다 싣고 이 강을 넘어가지고 여기까지 온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군대의 입장에서 볼 때, 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 지명 번역에 사서에 나오는 지명과 현재 지명과를 어떻게 비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우리 남영 박사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이 분야에 대해서 또 조금 더 깊이 연구하신 분들이 우리 제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먼 거리, 예를 들면은 저 당시에 아주 고구려 때 같으면은 그 당나라가 혹은 수나라가 있었던 중심이 어디냐,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면 거리가 얼마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거기에 30만 대군, 100만 대군, 200만 대, 아까 본데 뭐 113만, 200만 대군, 200만 대군을 거기서부터 끌고 여기 온다는 거예요. 제가 군인의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입니다. 따라서 지명 비전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바로잡기 위해서 올해 중으로 꼭 출범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전쟁 사학회. 그냥 일반 사학회하고 좀 대립적으로 전쟁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명을 찾고 지역을 찾고 그리고 각 국가의 일상의 관여는 어느 정도 되었는가 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야대학교의 국기대 교수입니다. 오늘 그 남우현 교수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게 역시 그 사료의 범위, 그리고 사료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검토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명일통지 말씀하셨거든요. 명일통지라는 것은 명나라 세우자마자 그들의 행정구역을 확실히 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만든 그 책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명나라 초기에 모든 영역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압록강 있고 평양서에 있고 살수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명나라는 요양에서 180리까지가 명나라 땅이고 그 동쪽은 조선 땅이었다고 그러면은 그 180 이내에 있는 지금 현재로 말하면은 요령성 중부 지역까지는 명나라 땅이고 그 동쪽은 조선 땅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명나라 요령성 중부 지역까지 안에 있는 모든 역사 고적을 정리를 하니까 압록강, 평양성, 살수가 다 나온 거예요. 그거를 기록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압록강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 지도 보십시오. 이 지도 보면 가텀 도리에 나온 각작성 수정 지역, 고등자촌 지역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사실 저도 압록강 그 연구를 해가면서 관심 가져가면서 저 문제가 굉장히 머릿속에 나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현재 압록강 단동시에 가면은 단동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약 130리 지역, 그러니까 동강에서 지금 압록강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동강시에서 130리 정도 가면은 바로 호산장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압록강을 우리 시대 압록강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 전가의 보도처럼 제시하는 것이 호산장성 박작성론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찾아 헤맸는데 그걸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아마 나우현 교수님께서 그 지금 고성자촌 그 현장 답사를 하면서 차곡차곡 다 뒤져낸 것 같아요. 뒤져내서 거기 놓여있는 그 88세 부분이랑 그 대담을 나눠가면서 다 자료를 찾아낸 것 같거든요. 저 지역이 지금 영구 있죠. 영구항에서 따져 들어가면은 약 130리 정도 됩니다. 제가 추정을 해봤는데 고성자촌이라는 지역과 영구항까지는 직선 강을 따라가면 50km 정도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130리 지점이 되고 바로 그 지역에서 1959년 이전에는
1959년 이전에는 요하가 바로 고지점으로 내려왔어요. 고성자촌으로. 1959년대에 하도 홍수가 심해서 그 요하를 잘라가지고 지금 쌍태자로 넣은 겁니다. 바로 그걸 찾아내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압록강 연구를 하는데 고성자촌과 고성자촌을 박작성으로 일단 그 추정을 해서 연구를 해보면은 고구려사에서 고구려의 압록강이 굉장히 크게 바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서 이거는 한국 고대사가 다시 한번 짜여져야 되는 지리적, 역사 지리적인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우현 교수님께서 일단은 본인께서 시동을 걸어놨으니까 다 힘을 합쳐자 그랬거든요. 다 힘을 합쳐주시면은 그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 여러분들의 힘의 결과가 곧 한국사 고대사를 바로 잡는 데 기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남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복 교수님께서 작년에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이 바로 이 요양 지역이다.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사료를 부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리고 그거하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남 교수님께서 압록강을 연구했는데 두 개의 결과가 다 일치하고 있죠. 우리 다음에는 고려 서경 문제를 발표하시던 황 교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 결론이 도출될 겁니다. 또 오늘 얼마 전에 멕시코의 우리 한민족 고구려 주민들이 어떻게 갔는가 그 현장에 가서 직접 보도하셨던 인숙 PD님 와 계십니다. 예, 박수 한번. 자, 그러면은 몇 분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 교수님께서 좀 마이크 가지시고 질문을 좀 지명해 주시고, 지명해 주시면 저기 지명은 여기 남 교수님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백산의 위치를 현재 이름을 좀 알고 싶고요. 백산.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초기에 탐지기사라든가 사실 기록을 봐가지고 초기의 분량이 지금 교양이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사료에 보셨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청나라 말기에 불란서에 의뢰해가지고 방문해서 만든 지도를 보면 북한도 여기 한국장으로 되어 있고 천주교의 한국 선교 지도에도 예네주와 중국 지리선 쪽이 한국 땅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지금 지도가 완성되는지, 그다음에 이성계가 해군한 것이 지금 압록강이 아니라 옛날 압록강이라고 훨씬 북쪽에 가는데 그것이 지금 요하와 같은 건지 이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질문은 너무 질문을 드립니다. 그 초기의 백산은요, 추정을 해봐야 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보면 백두산은 아니에요. 현재 그 백산의 이름이 뭔가요? 백산을 모르기 때문에 그 지명을 모르는 거죠. 백산 시하고는 뭐 관계 없는 거예요? 백산시는 지금 백선지에 있는 거잖아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그 여진족의 발음지는 민족이 발행한다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숫자가 돼야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 국가 도시 그러면 그래도 뭐 10,000명, 20,000명 해야 되는데 백선 쪽에 그 옛날에 20,000명 이상의 모여 살 수 있는 도시가 몇 개나 됐겠어요. 그러면 국가를 세우려면 백선 쪽에서 요하 쪽으로 몰려와야 되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게 백두산은 명나라보다도 명나라군이 백선 만나서 빙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백산에서 민족이 승리해서 요하는 여진이라까지 세운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산이라는 지역이 거기 있다는 고대 기록이
역사적인 상황하고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대 지도 보면 이상하게 압록강 도망강이 경계를 안 거있잖아요. 압록강 도망강을 이렇게 한국 사진을 보면 백두산에서 뻗은 그 산맥이 서쪽으로 오잖아요. 서쪽으로 오면 지금의 안산 쪽에 있는 천도 산맥까지 뻗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압록강 건너 쪽에도 이 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 근대의 그 압록강 선을 긋지 않고 그 당비 같은 사람들이 압록강 건너에 있는 그 북쪽으로 산을 걷다는 거는 그 산맥을 따라서 선을 긋은 거고 그 안쪽에는 조선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12년에 백두산 정계기가 서해 압록 동이 토문이라고 선을 거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압록강 건너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사료를 조사했던 그 서양의 선교사라든지 학자들이 산맥을 따라 선을 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성대학의 홍진영 교수입니다. 그 처음에 도주몽이 국내성에 저걸 갖다 세웠다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몽이 고개를 세우고서 계속해서 복지를 갖다 해가면서 결국은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그렇게 당수함 때 수도를 갖다 옮긴 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제대로 그 국내성이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그쪽 정말 아니신데 국내성의 위치가 어디였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거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전문가가 계시가 동생이 전문가. 죄송합니다. 남 교수님 말씀을 하셔야되는데요. 현재 고구려 처음에 주몽이 세웠던 홀승골성에 대한 기록은 삼독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요 동경성에서 요하를 건너 끝을 가면은 거기가 홀승골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환인이 환인에서 고구려가 세운 걸 알고 있죠.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제가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분명히 삼국사기에 고구려 첫 도읍지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딱 GPS처럼 찍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옮기죠. 국내성으로 옮기는데 국내성 위치에 대해서 가탐이 드리게 나와 있습니다. 박작선에서 배를 갈아타고 500리 올라가면은 바로 거기가 국내성이었다. 그래 돼 있죠. 그 기록을 그냥 찾아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올라가 보면은 현재 요명성, 철령시, 개원시 그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동천왕, 산상왕 때 환도성으로 옮겼다가 다시 또 동천왕 때 평양성으로 가고 평양성에서 다시 고구원왕 때 집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집안에서 다시 또 장수왕 때 지금 요양으로 나옵니다. 그게 삼국사기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부터 보면 고구려 도읍지는 8개로 나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가져왔던 모든 의문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탈출했죠. 네네. 사람 우리 여기 지금 한다는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4월달 발표하실 내용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그 역사를 지금 고대사를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강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지도로 고지도하고 지금 전혀 다릅니다. 몇 번이 오미 사항입니다. 지금 오늘도 이제 일부는 맞지만은 틀린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당나라 때의 당 고종이 여기 이렇게 소정당이나 서린기에게 우선 가서 치게 되면은 사설, 사고북도, 보도가 말이죠. 불기를 해서 사기상이 3개월 탔습니다. 진시황의 아방군이 바로 보합하는데 3개월 탔는데 고구려 때는 4개월 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고구려 수도가 18번 바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역사를 하게 되면은 어디 한 군데 단세포적인 걸 하는데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고구려는 서안, 금년에는 작년에는 그 내부고라든가 이 작품생활든가 풍산문화에 대한 유학문명이 얘기했습니다만 가볼는다만은 사실 이게 지금 이것도 맞느냐 아니냐 어떻게 그 서안에서 고구려가 지금 고구려신라 백제가 한반도가 아닙니다. 이 반도 시민사관들을 아주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그 연구를 제대로 해야지. 그리고 원등기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는 5% 되지 않는다. 제대로 말해서 했고 지금 대화를 하실 것이 지금 우리 그것을 하셨다는데 김희덕 박사님 아시죠? 김희덕 박사님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역사의 대가입니다. 근데 이런 선에서 지금 우리 지도가 지금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에 가면 그냥 공격을 하지 마시고 국민학교, 초등학교 그 지도를 보세요. 단동이 어디 있습니까? 단동이 정책강에다가 지금 대동강이 바로 단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까 교수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중국은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군대가 바로 지금 압록강 연안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럴 적에 여기에 우라늄 그 광이 세계적인 그런 광이기 때문에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타이탄 이 나라만 정치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실들을 정말 답답해서 제가 요새도 저는 그 답답한 게 우리나라 군들이 너무 독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 나오는데 그걸 첨언해서 앞으로 여러분 많이 해서 더 좋은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 없이 일단 뵙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핵심만. 아까 복귀전 교수님께서 표승문성이 이제 저쪽 위치를 말씀하셨잖아요. 요하 쪽에 있었다고 왼쪽에. 그래서 이제 삼국사의 지혜들 거기 보면은 그 의무전환 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거기가 이제 고구려 시조묘가 있는 곳이 나와서 삼국사를 보면은 대모신앙을 해가지고 오장학교까지 해서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30일 동안 오늘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 위치는 지금 저기 왼쪽에 요서 쪽에 조양 쪽 거기거든요. 근데 시조모를 국경 밖에다 놨다 이렇게 되잖아요. 서양성이 지금 저기라고 하면 그런 것이 하나 좀 모습이 좀 있잖아요.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요사지리 동경도 보면은 거기 보면은 아시겠지만 그 치소가 요양으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 고려 시대인데 그때 고려도 서경이고 그 서경이 지금 현재 평양이라는 중첩된단 말이죠. 같은 위치라고 봤었는데 그런 것이 좀 무슨 두 가지입니다. 그것도 상고사 쪽에서 이건 명백한 모순이니까 이건 어떻게 어떻게 충분하니까 오늘 주제는 압록수거든요. 그리고 우리 다음 달에 서경입니다. 서경이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평양은 여러 번 옮기면서 그 8번 여기는 그 다음 달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정말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고자세 연구에 소중한 화두를 던져주신 남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에는 저희들이 고려 서경의 위치, 실제로 고려사 연구는 너무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지금 정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멋있는 발표를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일단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